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상법 11회에 걸쳐서 상법 객관식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시는 분, 안 나시는 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어쨌든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안 합니다. 예, 객관식 강의 특성상 많이 안 하고 질문에 집중하겠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예, 문제에 집중하고 더 벌리질 않겠습니다. 벌리면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상 기본 강의에 이어서 더 기본 강의보다 내용을 넓히지는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만 집중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와 관련돼서 다른 내용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날은 제가 진도표에는 상총하고 상행의 부분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첫날이기 때문에 예, 그냥 상총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첫날은 상총까지만 오늘은.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문성진 교수님 객관식 상법 빨간 책. 자, 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1장 통식인데요. 첫 번째 상법의 이념입니다. 예, 여러분 상법의 이념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법의 이념 원래 기업 유지 강화 그리고는 거래 안전입니다. 기업 유지 강화와 거래 안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래 안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외관주의와 공시주의입니다. 이게 나왔다시피 외관주의와 공시주의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항상 외관주의 관련해서 물어볼 겁니다. 자, 외관주의. 여러분 외관주의가 외관법리입니다. 같은 말 외관법리. 외관법리가 뭐냐면 겉모습만 봐서 그럴듯하니까 상대방을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관주의, 외관법리 우리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표현대리 할 때. 그죠? 민법상의 표현대리. 자, 민법상의 표현대리 같은 것도 전부 표현자 붙는 것들이 다 외관법리입니다. 알죠? 그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다. 그러면은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외관법리라는 것은 거래안전. 거래안전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과실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상법에는 거래 안전을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법에는 중과실인 것은 안 된다. 선의 무중과실 즉 경과실까지는 보호해주겠다 하는 게 상법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법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상법에 올라오면 무중과실로 한층 더 거래 안전을 도모해준다.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거래 안전 외관법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주의는 예,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드러내준다, 등기 관련이죠. 등기 관련 내용은 전부 다 공시주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상법상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상 나오는 건데 첫 번째 표현집의 표현이죠. 표현. 예, 14조. 그 다음 상호의 가등기. 등기 관련해서는 이건 공시입니다. 이쪽이죠. 공시주의입니다. 공시. 물론 둘 다 취지는 거래 안전이다. 거래 안전. 다음에 세 번째 명의대여자 24조. 명의대여자도 기본적으로는 거래 안전이죠. 외관 존재, 외관 부여, 외관 신뢰. 좀 이따가 명의대여 책임 나오면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회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회사가 뭐겠습니까? 자, 사실상 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가 설립하고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에 회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립 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건 장래효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소급되지가 않습니다. 소급되지 않으면은 설립 등기시로부터 회사가 성립했죠. 그러나 어쩌지 하자가 있어가지고 회사 설립 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장래로 회사는 소멸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회사를 어떻게 볼래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볼래 이 말입니다. 이걸 사실상 회사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사실상 회사란다. 사실상 회사. 자, 사실상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족법에서 뭐합니까? 사실혼. 사실혼은 사실 법률혼과 똑같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률혼주의 할 때 혼인신고,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사실혼으로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까먹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는 충분히 받습니다. 다만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속이 안 된다. 사실혼, 사실상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립무효 취소 판결이 장래로 회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상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론. 이 사이에 있던 회사가 거래한 거라든가 거래 상대방은 전부 보호받고 이 사이에 회사상 행위는 100% 유효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없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사실상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된다. 그런데 막상 밑에 읽다 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회사는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회 회사는 100% 유효하다. 100% 유효합니다. 그래서 설립된 시부터 판결의 확정 시까지 사실상 존재했던 회사입니다. 사실상 존재했던 회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유사 발기인입니다. 여러분, 발기인, 회사 설립할 때, 예, 회사 설립 단계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 주체 발기인인데, 발기인 때 유사입니다, 유사. 유사는 뭡니까? 비슷하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원래는 아니다. 자, 여러분, 발기인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서명한 자가 발기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서명해야 됩니다.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이라고 서명한 자입니다. 즉 발기인 예를 들어서 갑이다 그러면 도장 찍고요. 이 표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 그런데 이건 안 돼 있는데 하는 짓은 발기인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죠? 발기인하고 똑같이 행위를 한다. 그런 사람은 뭐다? 거래상담 보호대에 되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발기인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보호돼야 된다. 문제는 여기서 추가 팁 하나는 이때도 외관법리지만 이때는요 상대방의 선의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관법리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거죠. 외관법리가 거래안전, 선의 3자 보호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유사발기는요 상대방의 선의가 요건이 아니다. 됐죠? 요까지 추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겠다. 첫 번째 가등기 하나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거는 공시. 등기는 가등기는 공시.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순간 생각날 상기지만 여기 사실상 회사하고 구별되는 것은 뭐죠? 설립중 회사랑은 다릅니다. 설립중 회사는 제가 법인에 설립할 때 다시 시작하겠지만은 설립중 회사랑 사실상 회사는 다르다. 설립중 회사하고 사실상 회사는 다릅니다. 설립중 회사하고 사실상 회사 구별하십시오. 표현에 읽을 때 순간 헷갈립니다. 사실상 회사. 자, 넘어갑니다. 자, 상법의 법원과 효력은 우리가 상법 1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법 1조에 나오죠? 본법, 상관서법, 그리고는 뭡니까? 민법.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경 순서. 그 다음에 2번 상법의 법원에 관해서 틀린 것은 법의 연원입니다.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말합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행위규범인가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번에 보면 자 판례에 따르면 4번인데 보통 그래 약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관 아시잖아요. 그죠? 보험 들 때 약관, 깨알 같은 글씨. 약관은 상간선법으로서 법원이다. 아닙니다. 판례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체크,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묵시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즉 약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켜야 되는 구속력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약관의 내용에 우리가 구속되겠다 하는 계약을 당사자 간에 즉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옆에 적어주십시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약관을 계약의 내용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약, 보험회사하고 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개별약정 우선입니다. 바로 개별약정. 이때 개별약정 우선이 작동합니다. 개별약정이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깨알 같은 글씨가 있지만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추가로 펜으로 자꾸 또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상인 들어갑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상인이죠. 빠릅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괜찮겠죠? 제가 좀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무지 빨라가지고 하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합니다. 스스로. 자, 이제 상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법은 우리가 상법을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상법은 첫 번째 우리가 기업조직법하고요. 세 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눕니다. 기업조직법과 그 다음에 상거래법 그 다음에 대금결제법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법을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상법 전 하면 여러분 상법 두 자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쭉 가면 그 뒤에 보험법하고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보험법과 해상법, 항공운송 이런 거 하는데 그 내용은 상법입니다. 그리고 수표법은 별도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건 아시고 자, 기업조직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생각해 보시죠. 장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떤 시설, 어떤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그죠?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장사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우리 맨 앞에 보면 이게 상인이라는 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상업 사용인이 나오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인적 설비, 인적 요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물적 요소와 관련해서 뭐죠? 상호, 그다음에 장부, 상업 장부, 그다음에 등기, 그다음에 뭐 영업 양도 이런 것들이 쭉 공부를 한다 앞부분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죠? 예. 조직과 관련해서 최고의 멋진 형태가 바로 뭡니까? 회사입니다. 회사. 예. 자본주의 꽃이죠. 주식회사. 그죠? 회사입니다. 회사에 전부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조직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거래법이 우리가 뭡니까? 예. 뒤에 2편에 나오는 거. 상행위.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행위. 이런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해 우리가 46조의 기본주 상행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도 사실은요 상행위에 특수한 겁니다. 하나의. 그 특별히 뽑아서 따로 보험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외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행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상행위. 자, 그 다음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입금입니다. 여러분 장사 다 하면 뭐합니까? 입금이 안 되면 그만이죠. 엄수표입니다. 그래서 어수를 배웁니다. 엄수표를 배웁니다. 상법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요걸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 상인,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예, 상인의 보조자로서 그 다음에 요 물적 설비를 쭉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 가면 이제 내일 모레죠? 하면 이제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아시겠죠? 물론 비중이 제일 막강한 거는 역시 회사법입니다. 그죠? 예, 회사법이 가장 비중이 막강합니다. 전체 다 상법 전범위 다 합쳐가지고 한 50% 이상, 50% 이상은 회사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는 사실은 큰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출 나온 정도로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하고 수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 음하고 수표는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이라는 게 뭐냐면 알기까지 어렵지 딱 알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할 게 없습니다. 절벽 같은 느낌, 절벽. 올라갈 때 힘들지만 올라가면 평지입니다. 또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정형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익숙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제가 나중에 음수표 할 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장 상인으로 들어갑니다. 상인입니다. 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 예, 여러분 비즈니스맨. 자, 우리가 상인 관련 들어가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상인 파트에 딱 들어가면요. 항상 세 단계가 들어갑니다. 세 단계. 첫 번째 맨 먼저 눈을 확 뜨고 봐야 될 게 일단 회사입니까 봅니다. 회사. 회사는요. 뭐 상인 판단할 때 기다 아니다 요건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요. 회사라고 판단되는 소이엔 태생적 상인입니다. 회사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돈벌이입니다. 회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돈벌이 할로 태어난 겁니다. 태생적 상인이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자, 46조에 이른바 우리 상법 46조 기본적 상행위가 나옵니다. 22가지. 기본적 상행위 나오고, 자, 플러스 뭡니다? 예, 영업성. 요거죠. 영업성. 영업성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예, 당연상인이랍니다. 4조 당연상인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4조 당연상인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이렇습니다. 요렇게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성을 갖고 하면은 당연상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5조가 나오죠. 여러분 조문화 같이 보면서 합니다. 5조가 나옵니다. 5조가 나오면은 얘는 46조 22가지를 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죠? 세상에 다른 일도 많아. 그래서 46조가 아닌 46조 행위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뭐다? 물론 이것도 결국에는요. 영업성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예, 바로 5조의 5조의 의제상인으로 들어갑니다. 5조 의제상인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만 들립니까? 그죠? 자, 의제상인. 그래서 당연상인, 의제상인 이렇게 한다. 아시겠죠? 시작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항상 회사냐? 당연히 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46조 영업성이냐? 당연상인이다. 그 다음에 46조 이외로 한다. 그 다음에 의제상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46조 이외다 그러면 어제상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상인도 기본적으로 뭐죠? 예, 영업성은 당연히 갖는 겁니다. 이거는 상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영업성. 영업성은 돈벌이 목적입니다. 영업성. 영업성은 뭐다? 돈벌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리 계속 이 말이죠. 영리 계속이랍니다. 영리 플러스 계속.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영리입니다.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이문이 남아야 된다. 영리 계속을 갖는 거 우리가 영업성이랍니다. 영리 계속 아니 영업성. 다음에 체크. 항상 나올 때 구별이 하셔야 될 게 뭐다? 예. 회사와 관련해서, 회사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업성 할 때 영리하고는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을 분배까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사. 우리가 회사에서는요, 이익 분배까지 추가로 들어가야 영업성, 영리가 되고, 그냥 우리가 앞부분에 상인을 말할 때는 이때 영리성 그냥 벌면 됩니다. 돈벌이 하면 됩니다. 요까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앞부분에 이 박싱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문이 80%고 판례가 20% 정도입니다. 박스 내용이 사실 조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조문이 7, 80%, 그 다음에 좀 긴 지문은 판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박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가. 별도 요약이 아닙니다. 조문입니다. 사실은 조문. 자,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하나만 보시면 박스 안에 자 1번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행위를 한다. 이게 사조입니다. 자기 명의로 할 때 자 우리가 명의와 계산을 배우게 됩니다. 읽다 보면 상법에서 항상 명의와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의는 법률상 개념입니다.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를 명의가 합니다. 요거는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권리 의무 기속주체. 그 다음에 계산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경제적. 계산은 손익 기속주체입니다. 경제적 손익 기속주체. 손익 기속주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읽으실 때 명의와 계산이냐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입니다.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 자기 명의, 타인 계산.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즉 내가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입니다. 제가 하는 법률행위는 관련해서는 제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은요 흐름은 딴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타인 계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으로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상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상행위에서 바로 주선업입니다. 여러분, 주선업. 우리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죠. 널리 두루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은 주선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위탁매매와 운송주선입니다. 위탁매매와 운송주선입니다. 운송업이 아니고 운송주선업. 이 두 가지가 바로 주선업입니다. 다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입니다. 위탁매매란 뭐다? 정권회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대우증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사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대우증권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그 계산은 뭡니까? 제 돈 나가는 겁니다. 그죠? 제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운송주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주선업도 주선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상대방 즉 운송인하고 대한통운 운송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물건 싣고 다 하는 거는 뭐다? 사람 보내는 거는 다른 사람 돈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위탁매매와 운송주선업, 즉 주선업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송주선업에 보면 항상 위탁매매 좋은 내용이 상당 부분이 준용한다. 뭐 때문에 준용하냐? 본질이 같다니까. 본질이 주선업입니다. 주선업입니다.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다. 즉 자기 명의 권리 의무 기속주체, 타인 계산, 경제적 손익 기속주체, 손익.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하시나? 바로 이 말입니다. 항상 명의가 나오면 여러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명의가 나오면 상법에는 그런 표현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하는 자인데 상행위는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 그래서 이게 당연상행입니다. 다만 여기는 플러스 영업으로라는 영업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업성은 상인과 상인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징표다. 다만 영업성을 갖고 46조가 들어가면 당연상인,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면 의제상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상행위를 하지 아니라도 나오죠. 그때 상행위를 하지 아니라도 이게 바로 뭐다? 46조 이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3번에 상인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바로 요거는 민사회사로 관련된 거죠. 상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상사회사입니다. 상행위를 한다. 따라서 요 당연상인 관련하고 의제상인 나올 때 이 부분에서 이게 회사가 된다. 회사가 되면